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불패 가족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은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 주, 벌써 목요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 강복절, 강복절이라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강복절 연휴 때문에 하루가 빠지다 보니까 시간이 더욱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번 증시 같은 경우 저번 주에 이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이 지금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빠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외국인이 이렇게 무섭게 지금 이제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표 여러분들 어제 배당금 잘 받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에 배당금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ETF 종목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종목의 비중이 너무나도 높게 잡혀 있다 보니까 저는 그 비중을 좀 밸런싱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밸런싱이 좀 맞춰지면은 삼성전자의 이제 삼성전자로 이제 더불어 이제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 삼전 불패 가족 여러분들에게 복리 효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삼전 불패 가족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인증을 해드리고 그리고 수익이 나중에 크게 난다면 전부 다 공개를 해서 같이 장기 투자가 정말 효과적이라는 부분을 한번 인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전패 가족분들 이번 시간 바로 제목을 보시면요. 삼성전자를 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계속해서 삼성전자 팔라고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이제 끝났다. 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랬던 이제 증권사인데 사실 증권사는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었는데 갑자기 매수를 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태도가 변했는데요. 왜 변했을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전표 여러분들 일단 이제 홍콩계 이제 증권사라고 있는데요. 바로 CLSA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일주일 만에 하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 하락이 컸던 탓에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에 비해서는 높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매수를 추천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삼절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의 이야기는 항상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외국계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절대로 이거 믿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거나 이제 CLSA, 홍콩의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의 86,000원에서 원래 84,000원까지 낮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주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2위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2만 3천원에서 11만 4천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다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죠. 그러면서 CLSA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1만원에서 8만 6천원, 상당히 많이 깎았죠. 그래서 거의 뭐 3만원, 2만원 정도 이제 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7만 2천원에서 무려 12만원, 그러니까 5만원이나 하락을 시켰습니다. 15만원이 아니라 12만원이죠. 죄송합니다. 5만원 생각하다 보니까 15만원을 적었네요. 그래서 일단은 일주일 만에 이제 추가 하향을 했는데요. 일단은 CLSA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이제 언더퍼폼이라고 해서요. 시장 수익 하회 라고 해서 아웃퍼포먼 시작 수익률의 상회를 좀 상승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가가 급락을 해서 목표 주가와의 괴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괴리.
네, 괴리가 좀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어쨌거나 지금 CLS 같은 경우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평균 이제 판매 단가는 2021년부터 4분기부터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 이제 대략 25% 정도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제 증시를 좀 좋지 않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은 2015년 네, 이제 거의 뭐 6, 7년? 네, 요 정도 이제 전에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 정책을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파운드리, 그리고 폴더블 폰, 그리고 또는 5G나 인수합병, 요런 이제 신성장 동력의 실현 가능성을 좀 높여준 다음에 주식은 최소 평균 이제 주가 자산 비율이라고 해서요. 바로 PBR 요 부분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PBR은 이제 평균 주가의 순 자산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1.4배. 네,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1년 정도까지 지금 거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최악의 경우에는 1.4배에서 1.5배 이제 지지선을 좀 이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좀 차트 분석이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삼성전자의 2분기, 네, 바로 이제 2분기죠. 2분기에 이제 말에 기준의 순 자산은 395조 원으로 주가 순 자산 비율은 1.4배, 그러니까 66,000원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콩의 이제 CLSA 같은 경우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 중에서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의 전망이 좀 밝아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최근 주가가 저점에 근접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바로 이제 PBR이 이제 1.4배 이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호재 소식이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보고서는 이랬다 저랬다. 참 헷갈리게 합니다. 삼성전자 가족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참고. 네, 참고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이제 비메모리 사업 중에서는 파운드리 전망은 크게 개선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올 이제 하반기의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무려 30% 네, 30%나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고요. 또한 CLSA, 여기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2018년의 4분기부터는 이제 2019년 4분기까지 이렇게 좀 1년 정도로 비교를 해봤을 때 평균 판매 단가 네, 바로 ASP라고 불리죠. 이와 관련돼서는 SK 하이닉스 주가는 최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PBR은 0.9배 바닥을 쳤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PBR 그러니까 1.0배 현 주가는 이번 사이클 하강기에서는 바닥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SK 하이닉스의 PBR 같은 경우 1.0배 그러니까 1배 정도가 바닥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V자 차트에서 V자라고 하면 쭉 빠졌다가 이제 상승하는 흐름세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V자 모양의 회복을 의미는 하진 않지만 내년도 수요 전망이 개선되거나 투자와 공급 축소를 발표하지는 않는 이상 당분간은 주가는 좀 횡보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나 미래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전망성이 괜찮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말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주를 주가를 떨어뜨렸던 주범인 사실 이번이 첫 번째 범죄가 아니에요. 네, 범죄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한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약간 미워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어쨌거나 이제 모건 스탠리 네, 여기서 보고서를 좀 안 좋게 썼죠. 네, 그래서 실제로 디램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전망성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제 영어를 한국말로 이제 바꾸면은 겨울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목에 보고서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종전에 98,000원에서 89,000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15만 6천원에서 8만원으로 하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는 이번 보고서에서는 메모리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주에 좀 이제 당부를 하면서요. 반도체 산업의 슈퍼 사이클, 네. 슈퍼 사이클만 오면 삼성전자 정말 무섭게 이제 뛸 텐데, 어쨌거나 이 슈퍼 사이클이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주가는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이제 타이거, 이게 자꾸 이름이 헷갈리는데요. 차이나 2차전지, 네, 요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인가요? 잠시만요, 삼성전자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동영상 멈춰놓고 제가 확인해봤는데 2차 전지가 아니라 전기차입니다. 이게 맨날 이름 틀려가지고 어떤 분이 왜 이름 맨날 틀리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약간 조심스러워서 잠깐 이제 멈춰놓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차이나 전기차인데요. 이거 ETF 종목인데 제가 마이너스 5%일 때 실제로 와 지금 이제 매수 기회네 하고 진짜 눈이 돌아갈 정도로 바로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도 이제 인증을 해드렸는데요. 삼성페이점들 이처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약간 중국이라서 약간 좀 그렇다 이렇게 좀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전기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성이 저는 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종목 추천은 저는 좀 이제 리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리딩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투자를 하는 것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동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전표가 좀 투자를 하려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공부는 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삼전불패 믿고서 똑같은 종목에 그냥 투자해야겠다. 투자했는데 떨어지면은 제가 욕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전불패는 왜 여기에 투자를 했을까?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ETF가 뭐가 좋은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간간히 지속해서 ETF에 관련된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삼성전자라는 종목도 좋지만 이 세상에는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와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이러한 종목 외에는 사실 개별 종목은 투자할 만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추가적으로 ETF를 투자를 하는데요. ETF는 거의 대부분 미국 지수를 따라가는 이제 종목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수도 없이 말을 했고 어제 영상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주가 전망을 보시면요. 초반에 보시면 제가 인증을 해드렸어요. 거기에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여러분들 저는 거짓 없이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평가자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